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의 장원 할아버지 김용주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김용주 하면 잘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김용주는 김일성의 동생인데 김일성 본명이 김송주입니다. 그래서 김용주는 우리 여기에 지금 뭐 백과사든 뭐 많은 언론에 나와 있는데 많은 부분이 가족 관계도 그렇고 다 틀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김용주는 누구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왜 20년 동안 좌천되었다 나가왔는지. 그래서 김용주, 이 백두혈통의 대부라고 할 수 있죠. 김일성과 같은 친동생일 뿐만 아니라 혁명의 심장, 조선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만경대의 출생입니다. 만경대 출신. 김정은은 지금 고향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백두산 삼지연 쪽에다 고향을 정할 생각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고향이 그래도 김용주는 분명하죠. 만경대. 김일성과 한 집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이거는 만경대 혈통일 뿐만 아니라 김일성 자기 형 김일성이 있기 때문에 백두산 혈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마지막 남은 백두 혈통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백두 혈통이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백두 혈통,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백두 혈통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마 알 겁니다. 왜? 어머니가 뭐 제주도 한라산 그 밑에서 태어난 그 제주도 고씨죠. 그 이야기는 그만두고, 자, 그럼 김용주는 왜 죽었나? 너무 오래 살아서 죽었죠, 여러분. 100살. 야, 대단하죠. 1920년생인데 100살입니다. 김일성이 1912년생이고 그 밑에 김철주가 동생이 하나 있고 이 막내 동생입니다. 삼형제가 있었는데 요 동생은 없어요. 김용주가 막내이고 김철주는 뭐 혁명 활동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뭐 무슨 반일 청년 무슨 그 무장 소조를 이끌고 싸우다가 죽었다. 뭐 일본 놈들과 총격전을 벌이다 터벌 때 싸우다 죽었다고 했는데 그건 뭐 사실인지 아닌지 어쨌든 혁명 역사에는 그렇게 나오고 김용주는 뭘 했냐? 김용주는 뭘 했는지 아무것도 안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1920년생이 뭘 하면 뭘 하겠습니까? 왜? 집에서 그 아버지 김용록이랑 함께 만경대 집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데 뭐 물론 뭐 많은 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일본 관동군 뭐 헌병대에서 일했다는 이야기 아니면 뭐 정보원이었다는 이야기 뭐 통역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김용주는 김일성 집안에서 김일성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의 친동생으로서 한 사람이죠. 그는 승승장구했죠. 김용주는 뭐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공부하다가 45년도 해방이 돼가지고 그리고 모스크바 정치경제학부에 가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이제 뭐 몇 년 동안 박사학위까지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귀국을 해서 소련파와 함께 소련파라고 하는 그 함께 그 정치 일선에 있던 사람입니다. 당중앙이나 조직부에 있어서 조직부에서 계속 근무를 했고 그러다 이 사람이 부각된 것은 1972년 7.4 남북공동생명 때 김용주가 단번에 부각된 거죠. 그리고 이 김용주가 당 조직비서가 된 것은 여기에 지금 뭐 자료들이 많은데 박금철이 원래 당중앙의 조직당단 부위원장이었죠. 68년도 숙청되고 1969년도 김용주가 당중앙의 조직부위원장 됐습니다. 그리고 당중앙의 정치부위원이 되고요. 자, 69년도에 당중앙의 조직부위원장이 됐다가 70년도에 그 당중앙위원회 이제 위원장, 부위원장 하던 것을 이제 비서로 바꾼 그게 이제 70년대 다시 그 당 개편을 하면서 총비서제로 바뀌었죠. 그 전에 조선노동당 제1비서였습니다. 김일성도 제1비서라고 했고 그리고 68년도에 이제 비서 60년대 초 당중앙위원회 뭐 위원장, 부위원장 하던 것을 김일성이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됐다가 1972년도에 개편을 하면서 총비서가 되죠. 이제 김용주는 박금철을 제끼고 나서 박금철은 이제 숙청됐죠. 김도만이 선전비서였고 박금철이가 조직비서였습니다. 68년도. 둘 다 숙청되고 그리고 나서 1969년도에 믿을 것은 자기 집안 밖에 없다 해가지고 김용주를 왜? 박금철도 김일성에게 반기를 들었고 김도만하고 손잡고 유일적 지도체제를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박금철 김도만입니다. 김일성과 대적했죠. 왜? 김일성과 동등하게 같이 자기도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박금철은 갑산파라고 국내에서 투쟁하던 아주 유능한 사람이죠. 유명한. 그러니까 김일성이 내가 왜 유일적 지도체제 내세고 내가 왜
뭐 유일용도 내 유일용대 한 사람의 용도를 받아야 되나 집단지어체에서 가야 되는데 이 집단지어체에서 탈피하라고 했던 것이 김일성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68년도에 원래 그 우리도 저도 이제 그때 초등학교 인민학교 다녔지만 그때부터 우리 학교 혁명활동 연구실이 생겼고 그 연구실의 맨 중앙에 김일성 속고상이라는 제 나이 또래 그 분들은 다 압니다.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속고상, 속고럽이 준 김일성 반신상을 놨는데 이걸 반대한 사람이 바로 박금철이고 조직비서입니다. 왜 개인에 대한 우상화하냐? 그전엔 이런 것도 없었죠. 그래서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를 몰아서 숙청하고 총살해버린 것이 박금철 김도만이. 그리고 조직비서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김용주입니다. 72년도 남북 7.4 공동성명을 발표할 때 김용주가 북한 대표로 나왔는데 그때 조직비서 이름으로 우리 이유락 한국에서 간 대표하고 회담을 해가지고 공동성명을 발표했죠. 그리고 한국에는 당시 총리였던 박성철이가 총리였습니다. 항일발산 1세였는데 박성철이가 방문을 했고 김용주는 오지 않았는데 아파서 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파서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김일성이 친동생이기 때문에 여기에 왔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봐 보내지 않고 대표단 단장으로 박성철 총리를 한국에 보냈던 겁니다. 뭐 아파서 뭐 그건 다 이제 아니고요. 자, 그리고 저는 그때 뭐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때 출세한 사람들이 바로 양용섭이고 김창주, 김선주죠. 김일성의 사촌 동생들. 양용섭이는 김일성의 사촌 매제죠. 호담도 마찬가지고. 자, 이 김용주는 그때부터 승승장구했고 74년도까지 당전에 조직비서 하다가 자기 조카한테 밀려났습니다. 밀려나니까 열받아가지고 어디로 갔냐? 자강도 특각에 간 것이 아니라 자강도의 좌천대 자기가 나는 당신들하고 이제 너희들하고 나는 이제 김시송을 간다. 나는 너희들하고 안 산다고 자강도로 내려간 거죠. 자강도 한 5층 아파트에 2층에서 일반 사람들과 같이 사는 뭐 간부들이지만 똑같이 석탄 풀 때는 그 3층, 5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그 현장까지 가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언제 내려갔나? 75년도에 내려가가지고 92년 김일성 죽기 2년 전까지 약 20년 동안을 한 18년 되죠. 20년 동안을 거기에 내려가서 병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담을 쌓고 살았던 겁니다. 병치료 내려가면 자기 지위를 가지고 내려가거든요. 어느 정도 뭐 조직비서 자리는 뺏겨도 뭐 부주석 자리를 주든지 아니면 최근에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주든지 정치국 위원 자리를 하나 줘가지고 대우를 받게 하면서 평양시 주변에도 뭐 특각이 엄청 많은데 김일성이 가는 특각뿐만 아니라 뭐 간부들 가는 특각도 엄청 많은데 거기서 치료받으면 되지 왜 자강도까지 내려왔겠습니까? 자강도에서 김일성 집안과 김일성 자기 형하고 담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끌어올릴 줄 알았는데 올리질 않았죠. 그러다 92년도 저희 장인이 총리가 92년 12월 달에 총리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죠. 최고인민회의에서 총리로 선출됐대. 그때 김용주가 같이 부주석으로 임명이 받습니다. 부주석으로. 조선민주민공화국 부주석으로 등장을 하죠. 그때 김종일이가 잠깐 좌천되었을 때입니다. 김종일이가 나라를 망쳤다고 해가지고 전면에 김일성은 뒤에서 통치하다 김일성이 너 이젠 통치하지 말아라. 내가 전면에 나서겠다 해가지고 김종일과 가깝던 연영무기고 뭐이고 다 치고 그때 연영무기가 쫓겨내려가서 그 총리 자리를 저희 장인 강성산에게 총리에게 남겨주고 그는 자강도 도당 책임서 내려갔던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간부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옛 김일성 아끼던 사람들 김성대 대경제위원장 부총리 김다련 이런 사람들이 포진하게 되죠. 강성산을 비롯해가지고 김다련인데 김일성 조카 사이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온 게 김용주입니다. 김종일이가 올라온 게 아니라 김일성이가 다시 불러들인 거죠. 그리고 불러들이고 부주석 자리를 줍니다. 그 부주석 자리라는 건 그냥 놀고 먹는 자리고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사무실에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뭐 거기 부주석이라는 대우를 받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 자리가 부주석인데 제가 우리 할아버지가 부주석이 아닙니까? 강양욱 부주석. 그러니까 제가 부주석은 어떤 자리인지 잘 알잖아요. 자기 운전수 부관 하나도 교체 못하는 게 부주석 자리입니다. 물론 김일성한테 김정일한테 이야기해서 야 이거 못 쓰겠다 이거 좀 교체하라는데 아니 운전수 부관도 하나
권사못에서 김일성, 김정일이 했는데 그 교체달라면 체면이 깎이니까 그냥 놔둡니다. 그냥 그 뭐 감시하든 뭘 하든 좀 뭐 못된 사람이 와도 교체달라는 말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놔둬. 그 하나 자기가 너 들어가고 호위사령관한테 야 이거 교체하라는 소리도 못하는 자리가 바로 부주석 자리. 대우는 그냥 요란하게 받고 엄청나게 대우는 받으면서 벤주 500형, 600형의 독립집, 엄청난 큰 우리는 단독주택이죠. 독립가 그 공관 거기서 살면서 엄청난 대우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바로 부주석인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정치에 개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김일성이 죽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최고위원회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직으로 한직으로 돌려보내 가지고 정치 전면에 단 한 번도 나왔던 적이 없죠. 2000 몇 년도죠. 그때 마지막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라고 이름만 걸어주지만 대의원에도 참여했던 것도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픈 사람이 김일성, 김정일보다 더 오래 삽니까? 101살까지 살려면 건강하지 못하면 못 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92년대에 올라간 것도 바로 김일성이 자기가 나이 많이 들면서 특히 그 자기 생일 때 회고를 하게 됩니다. 김일성이 회고를 하면서 야 영주를 이제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김정일이가 조직비서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정일이 너 때문에 내가 내려보냈으니까 너 때문에 나가 있으니까 내가 사람을 보내서 정중하게 모셔와라. 그래서 당조안의 조직부 일부 부장이 직접 가가지고 친필 김정일이 말씀 전달하고 뭐 수용 김일성은 뭐 당연하고요. 그래서 올라온 사람이 김용주입니다. 자기도 뭐 그 지방에서 석탄 불 때는 집에서 정말 구차하게 살다 보니까 언제 부를까 했는데 불러올라니까 뭐 김정일 손잡고 눈물을 펑펑 쏟았던 건 뭐 저희가 다 알려진 사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올라와서 대우를 받으면서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도 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았지만 단 한 번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김정은 주위에 단 한 번도 나타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 김정은이가 할아버지인데 아니 김정은이 나이 손자인데 그럼 할아버지가 김정은이 옆에서 아니 뭐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도대체가. 그러기 때문에 김정은이 나타난 것에 단 한 번도 당전의 정치국 회의든 최고위원회든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자 반대로 김일성 죽은 자기 형 죽은 4월 15일이나 2월 16일 때 단 한 번도 김정은하고 같이 간 적 있나요 여러분? 이미 이런 사람들은 절대 정치 전면에 나서지 못하게 하고 그냥 대우만 잘 받고 그냥 편안히 살다가 가라. 정치에는 일체 관여하지 못하게 한 것이 바로 북한이죠. 김정은이죠. 김정일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김일성 궁전 참배, 아파서 못 간 게 아니라 참배하러 갈 때도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그냥 편안하게 쉬게 하라 그랬다는 겁니다. 자, 김성애 보세요, 여러분. 김성애. 자, 김성애하고 김용주하고 관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또 만경대 사람들하고 김성애하고 관계가 상당히 좋았죠. 그런데 김성애도 여러분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 죽었다는 말도 없고 살았다는 말도 없습니다. 자, 살아있다면 자기 남편 금수산 태원궁전에 시신이 있는데 단 한 번도 가지 못하고 그럼 이건 뭐냐? 이건 산 게 아니죠. 하긴 뭐 김경희도 공연보로는 한번 살짝 내나왔다가 지금 이설주나 김여정이는 드문드문 그래도 가지만 김경희는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가짜 김경희인지 그 공연보로 김정은이하고 함께 나왔다 눈길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려가는 거 아마 보실 겁니다. 내가 다시 한번 내일 찾아서 올려드릴 텐데 그리고 김경희는 그냥 저 혼자 멍하니 앉아있다가 돌아갔죠. 그 이후에 김경희나 김여정이나 이설주나 다 참배하러 오지만 김경희는 단 한 번도 군산 태양전에 자기 오빠 아버지 묘를 찾아보지 못한 것. 김용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김용주 집안을 잘 알고 그 자식들도 잘 알지만 김용주에게는 딸과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그러면 딸이 김정년이고 그리고 쌍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봤으니까 알죠. 이 아버지가 저 장항도 가 있어도 딸은 외교부에 근무했고 아들은 해군사령부의 군관이었습니다. 하나는 김홍일, 하나는 김용일입니다. 이 쌍둥이 아들이 있어요. 김용주에게는.
근데 내가 오늘 그 찾아봤더니 아들은 김용성, 딸은 뭐 김연정. 뭐 틀릴 수 있죠. 이건 뭐 도대체 이 사람들의 집안에 대해서는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홍일이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종련이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체격이 크고, 이 종련이는 체격이 크고 김경진하고 비슷한데 아예 대자예요. 뭐라 그러죠? 우리 글래모입니다. 글래모. 그리고 쌍둥이 아들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이번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고 김영주 동지의 영전에 화환을 보내셨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김일성 훈장, 김정일 훈장을 씌워 훈자이며 공화국 영웅인 전 최고위원회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 김영주 동지의 소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화환을 보내셨다. 고인의 영전에 뭐 진정되었다. 14일 날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할아버지가 죽었는데 안 간다고 참 이게 좀 갈지 모르겠죠. 이제 아마 오늘 내일 이거 뭐 한 일주일 지내니까, 국가장으로 지내면 아마 한 5일에서 한 일주일 장 지내니까,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서 7일장을 지냈는데 국가장으로. 근데 보니까 아마 이제 한번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냈다면 들리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용주 참 한 생을 호령 주름 잡다가 그 다음에는 또 자강도에 쫓겨내려가서 속탄불 떼는 집에서 20년 동안 혼자 살던, 물론 뭐 식모 하나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항상 밑에는 국가보위부 요원들이 매일 보초서다시피 대기하고 있고 무슨 말을 하나 계속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백두혈통이라고 할 수 있는 백두혈통의 대부 김용주 101세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북한노동신문에 실렸고, 김정은이 화환을 보냈다는 소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김용주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